혹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뭔가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아니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요, 우리 하루 전체의 퀄리티는 아침에 눈 뜨고 딱 10분, 바로 그 시간에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자,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힘든 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잠을 이겨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먼저 깨울 거냐, 그 순서를 정하는 일종의 전력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갈래길이 놓여 있는 셈이에요. 왼쪽은 도파민 먼저의 길, 우리 대부분이 무심코 가는 길이죠.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고, 소셜미디어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세로토닌 먼저의 길, 안정감과 집중력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이 두 선택이 얼마나 다른 하루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이 도파민 먼저 전략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함정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알람 끄고 혹시 바로 옆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지는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 켜서 밤새운 카톡 확인하고 자극적인 뉴스 제목들 훑어보고 또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쭉 내리는 행동들. 이 모든 게 일어나자마자 우리 뇌에 도파민을 그냥 냅다 쏟아붓는 행위들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파민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한테 의욕과 즐거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죠. 문제는 도파민 그 자체가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도파민부터 켜는 것.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도파민으로 하루에 시동을 걸면 우리 뇌는 뭐랄까 반응 모드로 세팅이 되어버려요. 내가 하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 그러니까 카톡 알림, 뉴스 기사, 이메일에 계속 반응만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집중력은 흩어지고 감정은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정반대로 하는 거죠.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스위치를 켜는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도파민보다 세로토닌을 먼저 켜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한 별명은 안정감의 지휘자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차분하게 조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막아주고 스트레스라는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뇌의 기초공사인 셈이죠. 이 둘의 관계가 진짜 재밌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도파민만 막 솟구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치 단단한 발사대 없이 로켓을 쏘는 거랑 똑같아요. 에너지만 넘치고 방향은 없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날뛰는 산만한 흥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로토닌으로 뇌의 기초 공사를 아주 탄탄하게 먼저 해두면요, 그 위에 분비되는 도파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이 됩니다. 그냥 막 터지는 흥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아주 정교하게 날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 바로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쓰는 비밀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아침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세로토닌 스위치를 먼저 켤 수 있는 진짜 간단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정말 쉬워요. 햇빛 쬐고 살살 움직이고 숨 좀 고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마트폰을 잠깐만 참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햇빛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일단 커튼부터 활짝 여세요. 그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창밖을 통해 햇빛을 받으세요. 우리 뇌의 세로토닌 공장은 이 자연광을 딱 감지하는 순간 아침이구나, 일 시작하자 하면서 바로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방 안의 형광등이 아니라 진짜 자연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에요. 아침부터 막 땀 흘리면서 운동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몸을 쭉 펴는 스트레칭이나 제자리에서 살살 걷는 것처럼 리듬감 있는 동작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뇌로 아주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딱 2분에서 3분, 아주 잠깐만 눈을 감고 숨을 깊고 천천히 쉬어보세요. 코로 4초 정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정도 길게 내뱉는 걸 반복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밤새 흥분했던 우리 신경계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햇빛 쬐고 움직이고 호흡하면서 힘들게 쌓아올린 이 세로토닌이라는 성을 지켜내는 거죠. 최소한 아침 첫 10분 동안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결국 내일 아침 우리의 선택은 이 두 가지 모두 중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의 자극에 그냥 반응하면서 끌려다니는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직접 살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주죠. 왼쪽 길, 도파민으로 시작하면 결국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져서 불안정한 하루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른쪽 길, 세로토닌으로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면 그 위에 쏘아 올리는 도파민은 목표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주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높은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막 의지력이 강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뇌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순서를 영리하게 관리할 뿐이에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전략의 문제입니다. 아침 첫 10분은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책을 읽는 자기계발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아주 중요한 조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떤 주파수에 맞추고 싶으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뇌를 어떤 모드로 켜시겠습니까? 세상의 자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동적인 반응 모드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설계 모드인가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아침 첫 10분에 달려 있습니다.